안녕하세요. 경신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자, 과학 A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바람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압, 그 다음에 바람의 원리를 얘기를 하고, 해륙풍, 그 다음에 계절풍,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원리는 똑같다 그랬죠? 뭐죠? 네, 비열 차이라 그랬습니다. 뭐와 뭐의? 그렇죠. 육지와 해양의 비열 차이 때문에, 자, 해양이 비열이 크고 육지가 비열이 작기 때문에 더 에너지를 받으면 육지가 더 온도 변화가 심하고 식을 때도 더 빨리 식더라. 그 차이 때문에 낮과 밤의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열 차이 때문에 결국은 온도 변화, 기온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 기온, 온도 차이 때문에 기압 차이가 생겨서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랬을 때. 그래서 요거는 공통점이고, 해륙풍은 하루 1일이 주기라고 얘기를 했고, 계절풍은 1년이 주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해륙풍 중에 이제 해풍, 육풍 두 가지가 있었는데, 낮에 부는 바람은 해풍이고, 그 다음에 밤에 부는 바람은 육풍이더라. 이제 그 얘기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1년을 주기로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그랬을 때, 여름에는 해안가에서 육지, 대륙 쪽으로 부는 남동 계절풍이 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겨울에는 저 북서쪽에서 남동 쪽으로, 즉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부는 북서 계절풍이 분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 얘기했던 게 뭐였죠? 네, 기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기단은 성질이 비슷한 큰 공기 덩어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기온이나 습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더라. 그래서 어디에서 생겼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륙이냐 해양이냐에 따라서 건조하고 다습한, 그 다음에 고위도냐 저위도냐에 따라서 한랭, 고온, 이렇게 기온과 습도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그 공기 덩어리는 이동하는 위치에 따라서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또 바뀐다. 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 주변에는 고위도, 저위도, 그 다음 대륙, 해양 이렇게 나눴을 때 크게 네 가지의 기단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을 때 이쪽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북서쪽 이쪽 기준을 우리가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는 위쪽 대륙 쪽이니까 한랭 건조한 특징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겨울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오호츠크의 기단 B였죠. 오호츠크의 기단은 위쪽이니까 한랭이고 바다 쪽이니까 다습하더라. 그래서 주로 초여름, 동해안 저온 현상을 일으키는 기단이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C에 해당하는 위치, 요 위치를 우리가 양쯔강 기단 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온난, 그 다음 대륙 쪽에 있으니까 건조하다. 그래서 봄, 가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었습니다. 마지막 D, 북태평양 기단이었고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고온, 해양 쪽에 있으니까 다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온 다습한 기단으로서 여름에 폭염, 열대야 현상을 일으키는 아주 무더운 공기 덩어리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적도 기단이 있었죠. 적도 기단 얘기하면서 요거는 우리나라 저 밑에서 태풍을 일으키는 고온 다습한 기단이더라. 그래서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공기 덩어리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선면과 전선을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요 얘기하기 전에 찬 공기,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 요 얘기를 했었죠. 자, 찬 공기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라앉더라. 따뜻한 공기는 부피가 커서 밀도가 작아서 위로 뜨려는 경향이 있다. 그랬을 때 큰 공기 덩어리 두 개가 만나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나중에는 이제 섞이겠지만 처음에는 섞이지 않고 밀도 차이 때문에 경계면이 생깁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경계면을 우리가 전선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전선면이
이 지표면과 이루는 요 선을 우리가 전선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활동지 요 전선면, 전선 요 부분 정리 안 했으니까 요거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81페이지에 있는 그럼 어떤 전선이 있느냐, 공기 덩어리의 경계는 무엇이 있느냐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활동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요 기단 요 내용 정리 다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선면 요 부분 설명 안 하고 넘어갔으니까 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실험 부분 혹시나 선생님 이제 너네 까먹을까봐 요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그렸는데, 자, 여기 수조에 따뜻한 물이 있으면 위로 올라가는 경향, 그 다음에 찬물이 있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경향,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 놓으면 되겠죠. 찬물 뭐 이렇게 해서 책에도 그려봤고요. 그때 이제 요 원리는 밀도를 알면 되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더라. 그때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한다. 그러면 결국은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뜨는 요 현상 때문에 경계면이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기 덩어리에 대입을 하게 되면 찬 공기 덩어리, 찬 기단과 그 다음에 따뜻한 기단이 만나면 찬 기단은 아래쪽으로 파고들고, 그 다음 따뜻한 기단은 밀도가 작아서 위로 뜨게 되더라. 그때 만들어지는 요 경계면을 우리는 전선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섞이지 않고 형성된 경계면, 이걸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그때 만들어진 지표면과 이루는 요 경계선,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경계선을 우리는 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선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네, 그 전선 주변에서 공기의 상승 운동이 활발하더라. 그래서 뭐 구름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기압 차이 때문에 바람도 생기게 되고, 그럼 결국은 날씨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네요 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전선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81페이지 이제 우리가 지금은 본격적으로 이 전선에 대해서, 즉 찬 공기와 따뜻한 기단이 만났을 때 생기는 경계선, 그 전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선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전선의 특징은 또 어떤 게 있는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2번에 보면 전선의 종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선생님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랭전선, 온난전선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또 나머지 전선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81페이지 그림 한번 봅시다. 자, 81페이지 그림 16번입니다. 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에 해당하는 관련 영상 한 개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온도가 다른 두 공기층이 만났을 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드라이아이스 실험에서 찬 공기는 주위의 공기와 잘 섞이지 않아서 경계면을 만들며 흐르게 돼요. 찬 공기랑 이것은 찬 따뜻한 공기와 공기가 더운 공기도 만나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섞이지 않더라. 그 현상이고요. 찬 공기가 이동하다가 따뜻한 공기를 만나면 서로 섞이지 않고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며 파고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곳에선 기울기가 급한 경계면이 생기게 되고, 결국 그 결과 이 경계면, 다시 말해 한랭전선이 지나는 곳에선 좁은 지역에 걸쳐 소나기가 퍼붓게 됩니다. 자, 한랭전선 나왔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다가 찬 공기를 만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섞이지 않고 찬 공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완만한 경계면, 다시 말해 온난전선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선 넓은 지역에 걸쳐 약한 비가 오게 되죠. 자, 온난전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비가 온다, 뭐 좁은 지역, 넓은 지역,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본격적으로 선생님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차이가 뭔지, 그럼 공통점이 뭔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영상 잘 봤죠? 자, 찬 공기,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경계가 생기는 걸 우리가 전선면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했는데, 그 전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한랭전선이라는 거는 찬 게 다가와서 만들어지는 경계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온난전선은요, 따뜻한 공기가 다가와서 만들어진 경계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가운 게 다가오게 되면 그럼 이제 따뜻한 거랑 경계를 만들게 될 텐데, 어떻게 경계를 만들게 되며 그 다음 그 전선 근처에서는 날씨 변화가 생긴다 그랬죠. 공기의 상승 운동이 생기면서. 그러면 공기가 상승하면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뭐가 생긴다 그랬죠? 맞아요. 구름이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름이 생성이 되면 뭐 100%는 아니지만 비가 오는 현상, 강수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찬기단이 다가왔을 때에 일어나는 강수 현상과 그 다음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다가왔을 때 생기는 강수 현상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좀 비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16번 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요 그림 중요 표시를 좀 해두시고요. 제 책에 뭐라고 하나 나와 있네요. 네, 전선면의 기울기는 실제보다 과장되게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리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경계면 기울기를 급하게 좀 나타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일단 한번 봅시다.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다가오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동 방향은, 자, 지금 나중에 우리 날씨할 때 뭐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나라 지도가 있으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큰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그 지역, 중위도 지역을 우리가 편서풍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형태, 그림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보통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거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찬기단이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따뜻한 애랑 만나겠죠. 상대적으로 따뜻한 애랑. 그러면 이제 밀도 차이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그렇죠. 찬기단은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가라앉게 될 거고요. 따뜻한 거는요,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위로 뜬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결국 찬 거는 파고드는 상황이 됩니다. 따뜻한 공기가 있었는데 찬 공기가 다가오면서 아래쪽으로 파고드는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면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기울기가 급하다는 거. 왜? 이제 급하게 얘가 아래쪽으로 찬 공기가 파고드니까 따뜻한 공기도 위쪽으로 쭉 급하게 타고 올라가는 형태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구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위로 솟아오르는 모양의 구름이 생깁니다. 우리 앞에서 구름 모양 한번 얘기를 했었죠. 책이 없는데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 솟아오르는 쌓이는 형태의 구름,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구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강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지는 데서 비가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표면에서 한번 보세요. 그럼 비가 오면 찬 공기 쪽하고 따뜻한 공기 쪽을 봤을 때 어느 쪽에서 지금 비가 내리는 거죠? 그렇죠. 찬 공기 이쪽에 지금 타고 올라간 여기에서 지금 비가 내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전선은 뭐라 그랬죠? 맞아요.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생기는 경계면이 지표면이랑 만나는 경계선을 우리가 전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찬 기단이 파고들어서 만들어지는 전선을 한랭전선이라고 했는데, 자, 구름 어디서 생겼다고요? 위로 파고들었어요. 전선은 여기 있어요. 비 어디서 내립니까? 그렇죠. 전선 뒤쪽에서 비가 내리더라. 쌓인 구름입니다. 저군형 구름. 좁은 지역이죠. 좁은 지역에서 어떻게? 그렇죠. 퍼붓는 형태의 비가 내리겠네요. 급하게 올라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좁은 지역에 전선 뒤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형태로 비가 오더라. 어디에서? 한랭전선 근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나중에 이제 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날 때 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자, 참고로 또 알아둡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 때, 파고들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한랭전선은
우리 좀 이따 뒤에서 얘기할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는 온난 전선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한랭 전선은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빠르게 파고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랭 전선이, 자, 이동 방향은 지금 전체적으로 이쪽 방향이라 그랬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또는 그림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했는데, 자, 그러면 전선 자체는 이렇게 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구나, 전선 뒤에서 소나기 형태의 좁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는구나, 이걸 알면 돼.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동한다 그랬죠, 공기는. 그럼 이제 이동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온도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이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동 방향만 알면, 그 다음에 어느 쪽이 찬 쪽이고 어느 쪽이 따뜻한 쪽인지만 알면 기온 파악하는 건 쉽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대요. 왼쪽에 지금 찬 기단이 있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어.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상황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공기 덩어리가 오는데 나한테 지금 찬 공기 덩어리가 오고 있죠. 그럼 온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온도는 내려갈 겁니다. 기온은 내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기압은. 자,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데 상승 기류가 생겨서 구름이 만들어졌어. 자,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면 공기가 부족해서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공기가 많은 쪽에서 공기가 적은 쪽으로 바람이 불어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한참 그렇게 이제 여기에 상승 기류가 생겼으니까 기압이 낮은, 나한테 바람이 불어오는 형태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갔어. 그러니 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기압이 낮은 상황에 있었는데 그게 지나갔으니까 결국은 기압은, 맞아요,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선에서는 이 전선 상황 자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온과 기압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도 함께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랭 전선 얘기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온난 전선 얘기하겠습니다. 자, 한랭 전선은 찬 공기가 다가와서 만들어지는 경계선이라고 얘기를 했고, 온난 전선은요,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다가와서 만들어지는 경계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동 방향이 어떻다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림을 그려준다 그랬죠, 우리는. 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가오는 게 따뜻한 거야. 그럼 어느 쪽이 따뜻해야 돼요? 그렇죠. 이번에는 왼쪽이 따뜻하고 오른쪽이 찬 형태가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따뜻한 게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뜬다라고 얘기를 했죠. 항공기면을 천천히 타고 올라가면서 경계선이 만들어지더라. 그때 만들어지는 경계선이 온난 전선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상승 기류가 만들어졌으니까 구름이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그런데 급격하게 위로 파고드는 게 아니라 천천히 빗면의 형태로 타고 올라가는 상승 기류가 만들어져요. 그러니 구름은 어떤 모양으로 생성이 될까요? 그렇죠. 옆으로 퍼지는 형태의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옆으로 퍼지면서 층층이 생기는 구름, 우리 뭐라 했었죠? 맞아요. 층운형 구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난 전선 부근에서는 차곡차곡 쌓이는 구름, 층운형 구름이 생기게 되고요. 한랭 전선하고는 다르게 파고드는 게 아니라 천천히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경계면이 완만한 경계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럼 만들어졌으니까 비가 오겠네요. 그럼 여기서 비가 오겠죠, 그죠? 비가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온난 전선은 공기 덩어리와 지표면 사이의 경계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온난 전선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입니다. 그죠? 따뜻한 공기와 찬 기단의 경계선. 이렇게 나중에 동그랗게 표현을 하는데, 자, 어쨌든 경계선은 여기야. 그런데 구름은 이쪽에서 만들어졌어요. 찬 공기 위에 이렇게 층운형 구름이 여기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비가 이렇게 온대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비는 어디서 옵니까? 전선 앞이에요? 전선 뒤에요? 근데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지? 이동 방향을 고려했을 때 여기가 앞이고 이쪽이 뒤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앞이 되고 여기가 뒤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한랭전선에서는 한랭전선 뒤쪽에서 비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온난전선에서는요, 이 온난전선의 앞부분에서 비가 오더라. 좁은 지역, 넓은 지역.
그렇죠. 넓은 지역에서 비가 오죠. 그런데 구름이 층층이 생겼어. 그러면 구름이 넓게 퍼져 있지만 얇죠. 그러니 비의 양이 많은 게 아니라 넓은 지역에 퍼져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난전선 부근에서는 전선의 앞부분, 넓은 지역, 부슬부슬 내리는 이슬비가 내린다. 비가 온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동 속도는요. 아까 얘기했죠. 찬 게 다가올 때는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빠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온난전선은요. 따뜻한 게 찬 거를 밀도 차이에서 자연스럽게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느리다라는 거. 천천히 타고 올라가는 상황. 그래서 온난전선은 속도가 좀 느리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중요한 거 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책엔 지금 없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온과 기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자, 네, 여기 서 있어요. 뭐 여기? 아니면 요 근처? 여기 서 있어요. 자, 기온은 어떻게 될까요? 내 쪽으로 따뜻한 게 오네? 그죠? 그럼 따뜻한 게 오니까 기온은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가게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기온은 올라가니까 결국 지표면이 어떻게 될까? 그렇죠. 가열되죠. 그러면 상승기류 타겠죠. 그러면 기압은요. 그렇죠. 공기 전부 다 부족하게 되네. 군요. 낮아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온난전선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기온은 따뜻한 게 다가오니까 올라가고 기압은 상승기류 타니까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을 구분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면 나머지 전선 두 가지가 또 있는데요. 그 두 가지는 이동 방향만 생각해서 특징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활동지에 한랭전선, 온난전선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온난전선, 한랭전선 이외에 나머지 전선의 종류 두 가지 활동지에다가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선은 찬 공기가 다가오는 거라 그랬죠? 왼쪽, 오른쪽 구별해 주면 됩니다. 찬 공기가 왼쪽에서 다가옵니다. 그러니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파고들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급격하게 파고드니까 기울기는 급해지겠죠. 그러면서 따뜻한 공기가 급격한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면서 어떤 구름 만들어낸다고요? 맞아요. 좁고 쌓이는 형태의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그림이 이쪽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타고 올라가니까 이쪽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겠죠? 그럼 저군형 구름이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 자, 그러면 강수현상, 구름이 만들어지면 비 올 수 있으니까 비 온다면 어디에서 오느냐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디에서? 그렇지, 경계선은 여기인데 구름은 여기서 만들어졌으니까 전선 뒤에서 강수현상이 일어나게 될 거고, 저군형 구름이니까 좁은 지역에 쌓인 형태, 소나기가 내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동 속도는요, 찬 공기가 파고드니까 이동 속도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을 때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온도, 기온과 기압을 얘기를 해주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기온은요, 찬 공기 오니까 하강이네. 자, 그러면서 이제 불어나가니까 우리 기압 높아진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 온난전선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온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고 여기는 기온이 낮아요. 그러면 공기가 아래쪽으로 쌓이는 형태. 그러면 다른 쪽보다 공기가 지금 많은 상황이네. 그러니 바람이 불어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기압은 공기가 많으니까 기압은 전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반대로 온난전선은요, 따뜻한 게 내한테 다가오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따뜻한 게, 자, 이동 방향은 이쪽이고, 따뜻한 게 나한테 다가오는데 찬 공기가 있어. 그러니 따뜻한 공기가 밀도가 작아서 타고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고요. 찬 공기는 아래쪽에 그냥 그대로 깔려있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다고? 기울기가
완만한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천천히 타고 올라가니까 넓게 퍼지는 형태의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보면 뭐 건층운, 고층운, 난층운 이렇게 돼 있는데 층운형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구름이 만들어졌으니까 비가 오겠네요. 뭐 100%는 아니지만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면적에서 오느냐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갑니다. 그럼 구름이 상승한 이쪽에서 만들어지겠지요. 그럼 여기에서 비가 오겠네요. 근데 경계선은 어디예요?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 경계선 여기지요. 그러면 전선의 앞쪽에서, 그렇죠? 앞쪽에서 비가 오게 될 거고, 층운형 구름이네 넓은 지역입니다. 그죠? 층층이 쌓여있는 구름이니까 부슬부슬 오는 이슬비가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따뜻한 공기가 천천히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동속도 느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럼 기온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사람이 서 있어요. 찬 공기에 있었는데 지나가니까 따뜻한 공기가 다가오네? 그렇죠. 기온 올라갑니다. 그럼 기온 올라가면요, 상대적으로 상승기를 타게 되죠. 그러면 공기가 상승하니까 다른 지역보다 공기가 부족하게 돼. 그러니 기압이 낮은 형태, 불어 들어오는 바람이 올 겁니다. 그래서 기압은 낮아지더라. 그래서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렇게 특징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서로 반대죠.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반대로 설명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요 한랭전선, 온난전선을 기초로 해서 나머지 두 개 전선 얘기 좀 합시다. 자, 이거 매번 그림 그리기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전선을 기호로 표시를 할 겁니다. 온난전선, 따뜻한 공기가 오는 거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거고요. 한랭전선은요, 찬 공기가 오는 거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물론 흑백으로 표시할 때는 색깔 상관은 없지, 그지? 색깔 구별 못 하겠죠? 그래서 모양으로 얘기를 좀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성격이, 아까 한랭전선은 차가운 거는 밑으로 파고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파고드니까 뾰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온난전선은요, 따뜻하게 천천히 타고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둥글둥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온난전선 어떻게 그려주면 돼? 빨간색으로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요, 그러면 뭐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속은 뭐냐? 튀어나온 쪽으로 이동하는 거다. 요거를 알면 됩니다. 그러면 요 위에 거는 지금 위쪽으로 튀어나왔으니까 이동 방향 이쪽이네, 위쪽이네. 지금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면 요거는 이동 방향이 아래쪽이네.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색칠해줘도 되고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온난전선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는 온난전선이다. 자, 온난전선은 뭐? 따뜻한 기단이 다가온다. 그럼 따뜻한 기단이 상대적으로 찬 쪽으로 오는 거겠죠. 그런데 따뜻한 건 위로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외우지 말고. 그럼 형성 과정 어떻게 얘기하면 돼? 맞아요. 따뜻한 기단이 찬 기단 위로 타고 올라갈 때 온난전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랭전선은요, 찬 게 다가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파고든다 그랬어. 아우, 차가워, 뾰족해. 그죠? 그래서 파란 걸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그려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방향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려주면 올라가는 방향이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랭전선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찬 거는 밀도가 커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따뜻한 건 밀도가 커서 위로 뜬다 그랬죠. 그래서 그럼 형성 과정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네.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 아래로 파고들 때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때 뭐가 생긴다? 한랭전선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요 두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만날 때가 있고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만날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언제 만나느냐? 자, 같은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속도가 빠르다 그랬죠. 그래서 따라잡을 때가 있어. 그래서 보면 속도가 빠른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아서 겹쳐질 때가 있는데 이때 겹쳐지게 되면 다칩니다, 전선이.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는 전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폐색 전선, 색깔이 없어져서 색깔이 닫히는 전선. 이건 한랭 전선도 아니고 온난 전선도 아니게 돼요. 그러면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꺼번에 비를 확 쏟아내고 난 다음에 전선이 사라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폐색 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다 만났기 때문에 동그란 거 뾰족한 거, 동그란 거 뾰족한 거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반대로 이동하다가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이제 우리 앞에서 기단 배웠죠.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북태평양 기단은 남쪽에 고온 다습한 형태로 지금 존재를 하고요. 오츠케 기단은 북쪽에 한랭 다습한 형태로 찬 공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얘들이 여름이 되면서 이제 초여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기단의 이제 세력이 점점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북태평양 기단이 따뜻한 공기, 고온 다습한 공기를 가지고 위로 올라오게 되고요. 반대로 오츠크의 기단은 이제 이것도 여름에 이제 생성이 되니까 시기가 좀 비슷하죠.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반대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고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 형태. 그러면서 서로 딱 만나니까 세력이 비슷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한동안은 머무르게 되는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뭐라 한다? 정체전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전제는 뭐? 세력이 비슷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만나서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정체가 될 때, 그때의 전선을 우리는 정체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은 온난전선하고 한랭전선이고요. 요 두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만나면 색깔이 없어지는 형태, 폐색전선이 되더라.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만나면 서로 싸우는, 밀고 밀리는, 한동안 머무르는 형태의 전선이 되더라. 정체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고 이게 폐색전선인지 정체전선인지 요거를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선의 종류 4가지 기호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뭐 정체전선, 그럼 폐색전선 언제 우리나라에는 언제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할 건데, 자, 폐색전선은요 온대 저기압에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 그죠? 아직 우리 안 배웠습니다. 고기압 저기압도 제대로 안 배웠는데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온대 저기압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온대 저기압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온대 저기압에서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빠르다 그랬죠. 그러면서 온난전선 쪽으로 한랭전선이 따라가면서 결국은 겹쳐지는 경우가 생겨요. 아, 그런 경우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요때 그럼 이제 어떤 경우인지를 보고, 아, 이때 폐색전선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체전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언제? 선생님이 아까 힌트 잠깐 줬는데, 그렇죠. 북태평양 기단이랑 오츠크의 기단이 서로 반대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만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제냐? 장마전선, 장마기간에 만들어지는 전선이 정체전선입니다. 그래서 초여름이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선생님이 힌트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적어 놓으세요. 오츠크해 기단과 위로 올라가는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면 정체전선이 생기더라 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전선 얘기까지 우리가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내용 얘기를 할 건데요. 자, 마지막 82페이지. 오늘 요 고기압, 저기압 2가지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고기압, 날씨와 관계된 도입 영상 한 개 보고 선생님하고 고기압, 저기압 정리를 좀 합시다. 오늘은 고기압이 통과하면서 날씨가, 자, 이 얘기 많이 들었죠? 내일은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날씨가 고기압이 통과하면서 날씨가 고기압 어떻게 되고, 지역과 저기압 지역에서의 지역에서는 날씨는 날씨가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선생님이 이제 알겠는데, 이제는 선생님이 고기압의 특징을 알고 저기압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은 일기예보 볼 때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면 끕니다. 아, 내일 날씨 맑겠구나.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지? 그 다음에 저기압의 영향으로, 날씨 흐리겠네. 비가 올 수도 있겠네. 끕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럼 한번 봅시다. 82페이지, 고기압, 저기압. 그거 정리하고 활동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압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한다 그랬습니다. 특정 시간, 뭐 높이, 장소, 계절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공기가 항상 이동하기 때문에 변합니다. 그때 자, 체크합니다. 고기압, 저기압이라는 거는 기압이 높다, 기압이 낮다예요. 근데 이제 무조건 기압이 높다, 낮다가 아니라 주변보다 어떻다라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공기는 항상 이동하기 때문에 그럼 주변보다 내가 기압이 높은 거면 고기압인 거고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다. 그래서 high pressure이라고 해서 H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을 저기압 low pressure이라고 해서 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기압, 저기압은 뭐? 항상 주변보다 기압이 높냐?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냐? 주변과 항상 비교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주변보다 기압이 왜 높은지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려면 공기의 양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그렇죠? 지표면에 주변보다 공기가 많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기압은요? 주변보다 기압이 낮대. 그럼 공기가 적어야 되겠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저기압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7번 고기압에서의 그 다음에 저기압에서의 바람 자, 더 중요한 거 북반구에서입니다. 왜? 내가 사는 게 북반구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상승기류 자, 공기가 언제 올라가죠? 그렇죠. 데워지면, 가열되면 우리 앞에서 저기압, 고기압 얘기했을 때 바람 불 때 그 얘기 했었습니다. 그죠? 지표면이 가열되면 공기가 상승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주변보다 공기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바람이 불어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 가열돼서 공기가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공기가 부족하니까 저기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반대편은 그렇지. 내가 있는 곳보다 공기가 많으니까 내한테 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쪽은 우리가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람 불 때 우리가 지금 그 얘기는 했었고요. 자, 그러면 상승하게 되면 그렇죠. 부족하니까 공기가 불어 들어온다 그랬어. 일단 이제 그것만 먼저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그럼 고기압은 그렇죠. 냉각될 때 다른 쪽보다 온도가 낮을 때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가열되면 공기가 뜨니까 냉각되면요 밀도가 커져서 가라앉습니다. 그죠? 그러면 또 반대로 그렇게 설명해도 되겠네. 차가우니까 밀도 차이 때문에 가라앉으니까 공기가 쌓여서 기압이 높으니까 주변으로 공기가 나가겠네 라고 얘기를 또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앞에서 그냥 냉각되는 곳에서 고기압이고 가열되는 곳에서 저기압이더라. 가열되면 상승하고 냉각되면 가라앉아서 공기의 수평 이동이 있다. 그걸 우리가 바람이라고 한다. 요것만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제 북반구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불어 나가고 어느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는지를 얘기를 또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불어 들어오고 불어 나가는 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하나는 시계 방향이고 하나는 시계 반대 방향 또는 뭐 반시계 방향입니다. 자, 그런데 고기압일 때 시계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고기압일 때 시계 방향, 고시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합시다. 그런데 이제 아까 고기압에서는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많으니까 바람이 나가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야? 시계 방향으로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이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럼 시계 방향은 1시에서 12시 방향 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어디에서? 고기압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돼. 자,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이겠죠. 저기압이니까 상대적으로 공기의 양이 적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뭐 저기압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죠? 불어 들어오는 겁니다. 시계 방향이 1시에서 12시니까 거꾸로 1시에서 12시 방향으로 꺾어서 후익 들어가게끔 후익
들어가게끔 흐익 들어가는 흐익 들어가는 흐익 들어가는 이렇게 꺾어주면 됩니다. 한시에 고기압에서는 뭐? 시계 방향 불어 나간다. 불어 나가니까 바람 저기압 쪽으로 불죠. 그러면 저기압 쪽으로 불어 들어가더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는 그래서 그 방향까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 일기예보 들어보면 선생님 끝까지 안 듣는다 그랬죠.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 좋네. 그죠? 저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끼겠네. 날씨 안 좋겠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저기압에서 공기가 상승하면 저기압에서 공기가 상승하면 우리 앞에서 뭐?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구름 만들어지면 뭐요? 그렇죠. 강수현상 일어날 수 있죠. 일단 구름 만들어지니까 햇빛 가리네. 흐리겠네. 거기에서 물의 양 많이 쌓이고 응결 많이 되면 비 내리겠네요. 그러니 저기압에서 날씨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럼 고기압은요? 상승할 때 구름 만들어진다 그랬어. 그럼 하강할 때는요? 그렇죠. 공기가 이제 밀집돼서 그 다음에 내려오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 불어 나가요. 그럼 있는 것도 밀어내겠네. 그죠? 그러니 하강 기류가 내려오는 고기압에서는요. 반대로 저기압일 때보다 저기압일 때하고는 다르게 그렇죠. 날씨가 맑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고기압 저기압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요거 활동지에 정리를 하고 한 개만 더 추가를 하고 네, 마무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지 선생님 올려놓은 거 있었죠? 그거 한번 펴보세요. 지난 시간에 바람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분다고요? 네, 고기압에서 저기압의 방향으로 바람이 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풍향은요? 고기압 쪽의 방향 풍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우리 저기압부터 봤습니다. 그죠?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입니다. low.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 뒤에 가서 날씨를 표현하는 지도, 그걸 우리가 일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기압이 같은 곳을 선으로 표현한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날씨를 얘기합니다. 그 기압이 같은 곳을 선으로 연결한 걸 우리가 등압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등압선. 그래서 나중에 고기압, 저기압 나오면 이렇게 등압선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준은 1000파스칼이고요. 1000헥토파스칼이고 4헥토파스칼 단위로 등압선을 그려줍니다. P는 대문자예요. 헥토파스칼 단위로. 자, 그러면 일단 요 바깥선을 우리가 1000이라고 했을 때 저기압이니까 그거보다 숫자가 작아야 되겠네? 그럼 996. 이렇게 일단 숫자 작은 거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기압은 중심 기류가 기압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어떻게? 얘 가열돼서 뜬다. 그래서 지표면에 공기 부족하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상승 기류가 저기압 부근에서는 발생한다. 그럼 상승 기류 발생했으니까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죠. 구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날씨는요. 당연히 흐리겠죠. 또는 강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리고 기억할 거 뭐? 이제는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데 어느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느냐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고기압이 시계 방향, 요거 기억하라 그랬죠. 그럼 저기압은 시계의 반대 방향이고 들어오는 거니까 불어 들어온다. 12시에서 1시 방향으로. 1시에서 12시 방향으로. 1시에서 12시 방향. 이렇게 한번 그려놓고 그 방향으로 꺾어 넣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기압 주변에 공기의 흐름, 위로 올라가는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제는 불어 들어오는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등압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저기압, low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반대로 고기압 갑시다. 자,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high pressure, H라고 표현을 해준다 그랬고 그럼 등압선으로 표현을 하면요. 이쪽이 뭐 1000이라면 그거보다 높아야 되니까 한 개 선 많으니까 뭐 1004 이렇게 갑시다. 자, 그랬을 때 고기압은 우리 앞에서 바람 얘기할 때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곳 냉각돼서 여기가 냉각돼서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 밀도가 크니까 내려오네. 요거를 일단 좀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 고기압에서의 공기의 흐름은 상하 흐름은 하강 기류가 됩니다. 그러니 상승할 때 구름 만들어지니까 하강할 때는 날씨가 맑겠네. 그러니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 좋아요. 그죠?
자, 그러면 고기압에서는 기압이 높으니까 공기가 많아 나간다 그랬죠. 불어 나갈 겁니다.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 이제 이렇게 불어 나가는 그림도 그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기압 얘기를 했고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좀 한 거 많아요. 그죠? 뭐 했죠? 일단 전선면, 전선, 이제 그거 구별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한랭전선, 온난전선 구분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서로 만나서 같은 방향으로 만나는 거, 회색전선, 반대 방향으로 만나는 거, 정체전선, 요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바람할 때 얘기했던 기압 얘기했던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고기압, 저기압 얘기했고, 그 고기압일 때 날씨는 어떠냐, 저기압일 때 날씨는 어떠냐, 날씨랑 연결 지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과제는 뭘까요, 그러면? 자, 요 기압, 요 부분 활동지 말고요. 요 앞에 거, 기단과 전선, 그 부분 활동지를 깨끗하게 이제 또 정리를 해서 시간 4시에서 8시 사이에 맞춰가지고 밴드에다가 비밀 댓글로 올려주기 바랍니다. 자, 집중 잘 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요 보일 거의 이제 2단원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2단원 마무리하면 선생님이 한번 쪽지 시험 칠 거예요. 어떻게 실시간 수업해서 선생님이 바로 퀴즈 내듯이 그렇게 선생님이 한번 시험을 칠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2단원 마무리 하니까 그 다음 시간 아니면 그 다음 시간에 불시에 선생님이 시험 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시간 수업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